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창조적인 파괴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회사가 하고 있는 기존의 IT 인프라를 다운 안 되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무거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차세대 시스템 같은 거 개발하고 있으면 이거 제대로 기한 내에 끝낼 수 있을지, 시스템 오픈하고 나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다들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차세대 프로젝트가 속된 말로 아작이 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CIO는 현재 하고 있는 일,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IT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굴려가는 것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 과정에서 포스트 모던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심플리시티, 단순화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창조적 파괴를 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라는 것은 어쩌면 국내 상황에서 사실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필요한데, 가트너 주장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거기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 파괴에 투입을 해라. 사실은 지금의 IT 예산도 꾹꾹 쥐어짜가지고 굴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회사 인프라를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전산실들은 제 생각에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이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가트너 컨퍼런스 가서 느낀 거는, 사실은 제가 2009년도 처음 갔을 때 그때 컨퍼런스 주제 400 몇 개 주제 중에 거의 한 몇 분의 1 정도라고 할 정도의 세션들이 다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클라우드 진짜 뜨는 기술이 맞다 라고 그때부터 그 전자신문 CIO 비지에 칼럼이고 뭐고 클라우드 관련 기사를 많이 썼죠.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 관심 가진 게 작년이었습니다. KT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대형 SI 업체들이 데스크톱 모바일, 데스크톱 가상화 같은 걸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일부 이제 중견기업 같은 데서 셀즈포스닷컴 같은 걸 능동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데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목표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나가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가트너 키노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작년에는 머니메이킹 CIO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능동적인 IT 기술을 접목해서 내놓음으로써 회사가 돈을 버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보다 훨씬 더 잘 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IT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IT 벤더에 계신 분이든 혹은 뭐 CIO 조직에 계신 분이든 내부 인력들의 교육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딱딱한 기술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가트너 관련된 보도가 신문이나 온라인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가트너 관련된 자료는 사실은 기자들이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트너 자료의 태동하게 된 배경과 그 자료가 주는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크게 보면은 CIO 어젠다와 톱10 전략 기술이 있습니다. CIO 어젠다에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눠서 CIO가 비즈니스적으로 뭘 고민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당 연도에 어떤 부분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략기술 톱10은 뭐냐 하면은 그 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인데 올해 말에 발표한 전략기술 톱10은 2012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2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세상을 뒤바꿀 만한 IT 벤더 입장이든 CIO 조직 입장이든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통 나오는데요. 같은 주장은 그렇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우리가 1, 2, 3, 4, 5, 6, 10 했을 때 1등하고 10등하고 그 순위 격차가 벌어진 만큼 느껴지는 그 간극의 차이가 실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 중요한 기술인데 단 CIO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이 동일하게 그 CIO 조직에 의미 있게 다가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업의 업종 환경과 기업의 기존 IT 인프라, 향후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10가지 기술 중 몇 가지를 능동적으로 고민해 볼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환경에 맞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트너가 10월달 컨퍼런스 이 두 가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당연히 두 세션은 가트너 오프닝 키노트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세션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CIO 어젠다는 가트너가 이 즈음에 전체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뎁스 있는 인터뷰를 가트너가 해요. 그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통계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중간 집계 결과인 거죠. 그래서 최종 완성본은 이듬해, 그러니까 2012년 CIO 어젠다는 2012년 1월 말 2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가트너 서브스크립션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주변에 아는 분이 계시면 그 자료를 그때쯤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간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제 경험칙에 따르면 약간의 변화들은 있었지만은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기술이 1등부터 10등 안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CIO 어젠다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CIO가 COO의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역할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CIO들은 회사의 CEO들의, 왼쪽에 있는 CEO들의 고민과 달리 IT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IT 비즈니스 얼라이먼트라고 하잖아요.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겠다고 하던데 IT 비즈니스 얼라이먼트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IT가 서포트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IT 비즈니스 얼라이먼트, IT와 비즈니스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IT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내놓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CIO는 COO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단 2012년 CIO IT 전략, 그러니까 CIO가 IT 프로젝트, IT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을 제일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임시 집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성장에 IT가 기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되겠다. IT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다. IT 운영 및 자원의 콘솔리데이션을 해야 되겠다. 사실 국내 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1, 2, 3등, 1, 2, 3등, 4등까지가 최근 몇 년간, 5년간 놓고 보면 약간의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실제 저희 전자신문 CIO 비즈 플러스가 매년 말에 연말이나 이듬해 초에 대한민국 그 500대 기업의 100여 명 CIO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데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순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CIO 어젠다에서 CIO의 비즈니스 우선순위는 그 순위 자체는 크게 주목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장표를 보실 때마다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별표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해의 순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표는 항상 가장 최근 연도의 1등부터 지금 13등까지가 있죠. 13등까지를 그 과거 4년간 등장 여부, 순위 여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여기서 그 전년 4년 동안에 주로 발표가 나왔다가 올해 등장했다는 것은 뭔가 CIO들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는 걸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CIO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나한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무엇일 거다라는 게 이 장표를 만든 가트너의 질문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하는 IT 프로젝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IT 비용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터진 데이터 센터를 좀 한 군데로 콘솔리데이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이 회사의 톱 매니지먼트나 현업으로부터 받는 CIO의 비즈니스적인 압박이라는 거죠. 뭐 국내 기업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데이터 및 문서 관리 향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9등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9등인데 최근 4년간 보면 다 별표로 되어 있죠. 이것도 그동안 등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문서 집중화 프로젝트를 최근 2년간 무지하게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서 집중화 프로젝트를 한 이유가 뭐죠? 내 노트북에서 문서를 작성하면은 그게 디폴트로 서버에다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문서 작성의 중간에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보안이죠. 한국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일단 보안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요. 뭐 삼성, LG, SK, 포스코 등등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서 집중화 프로젝트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든 아니면 보안 이슈에서든 데이터 및 문서 관리 향상이 CIO들의 비즈니스 압박,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2안에.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및 모바일 솔루션 구현. 이것도 이제 CIO들이 사실 이게 전략기술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모바일화라는 거죠. 모바일화. 그래서 CIO가 그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T 소싱 관계 결정. 이게 뭐 decide IT sourcing relationship 이렇게 영어 원문이 되어 있었는데요.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저렇게 진전돼 버리면 회사 내에 IT를 소싱하는 것들이 복잡해져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업본부가 셀즈포스 하면 셀즈포스 오토메이션 계약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CIO 조직에서 예를 들면 주도해서 계약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IT를 습득하는, 획득하는 계약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사 내부의 그런 정리도 물론 이제 필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CIO들의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들, 비즈니스가 CIO에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은 한국과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상위 순위의 우선순위는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장표를 보실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그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별표로 되어 있다가 10위 안에 들어서는 기술들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월드와이드한 CIO들의 새로운 고민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을 보시면 아까 모 SI 업체 사장님께서 몇 년 만에 현업으로 복귀하셔서 오늘 몇 년 동안의 공백을 이 세션을 통해서 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트렌드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상황하고 좀 다르고요. 이거 역시 이제 가트너가 전 세계 주요 CIO들을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저희 전자신문에서 하고 있는 객관식처럼 이렇게 순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해 준 거를 자기들이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올해 여기 지금 보면은 별표가 최근 몇 년간 4년간 별표였다가 올해 등장한 기술이 5가지나 됩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1등에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한국 상황도 제가 보기에 아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1등은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상위에 올라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더더욱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국내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저희가 작년 말에 조사를 했을 때 2011년도 CIO들의 우선순위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맨 하위였는데 2012년도 우선순위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상위로 올라섰었어요. 물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국내 CIO들 조사를 다시 해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국내에서 확고하게 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솔루션 프랙티스를 마련하는 분이시든 회사의 IT 전략을 짜는 분이시든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는 클라우드 관련해서 판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니셔티브, 본인의 주도권, 조직의 주도권을 정리하시는데 상당히 선점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협업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참관자들이 토론할 때도 이 협업 기술이 왜 3등에 올라왔는지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좀 대부분이었고, 글로벌 CIO들은 다 저걸 고민하는 모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워크플로우 기반의 협업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협업 기술 워크플로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뭐죠? ERP, SCM, CRM, PLM 이런 솔루션들 얘기하면은 협업 기술이라고 얘기하면은 워크플로우 협업 기술은 주로 PDM, PLM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R&D 조직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에 대한 리퀘어먼트에서부터 설계 과정, 그 이후에 생산 제조 과정까지의 정보를 유관 부서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유의미하게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제품의 수정 프로토타입이든 신제품이든 어쨌든 제품의 기능과 요구사항 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협업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협업 기술이 뜬 것이 제 생각에는 소셜 환경과 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소셜, 제가 두 번째 세션에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인데, 소셜의 핵심은 결국은 집단적인 협업이거든요. 공동체적인 협업. 그걸 통해서 집단 지성을 잘 활용하는 거고, 능동적인 아이디어를 회사가, 그러니까 조직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콜라보레이션 기술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거시 모더니제이션, IT, 현대화, 한국 같은 어림도 없죠. 한국은 뭡니까?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없는 거죠. 저희 차세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트너 그 수석 부사장들 왔을 때 저희 전자신수 인터뷰를 참 자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 빅뱅으로 갈아엎는다고 가트너도 이제 국내 컨설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IT 모더니제이션이 보시면 최근 4년간 없다가 등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최근의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전사적인 IT 인프라를 최신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의 어떤 환경이나 인프라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팀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잘 해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기존 인프라에 반영할 것인가, 혹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수시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CIO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IT 모더니제이션에 대해서 갑자기 미국 CIO들도, 글로벌 CIO들도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IT 관리, IT 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IT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CRM이 사실 등장한 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CRM이 최근 4년간 순위에 없다가 등장한 것도 어쨌든 소셜과 모바일 환경 때문에 고객 관리에 대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아마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ERP 애플리케이션도 어쨌든 작년에 10위에 처음 들어섰다가 올해 7위까지 올라섰고요. ERP는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앞서 했던 기업들이 아마 90년대 초중반,
ERP를 도입을 했다가 지금 뭐 갈아엎는 데들 상당히 많죠. 국내 H그룹 같은 데도 오라클에서 SAP로 지금 다 바꿔서 바꿀까요? 포스코가 오라클 잘 쓰고 있는데 SAP로 바꾼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실 그 좀 관심사고요. 어쨌든 특정 회사에서 특정 회사로 또 다른 특정 회사로 바꾸는 것이 주된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국내에서도 그런 ERP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게 대부분 다 이제 그룹사의 통합 인프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ERP를 하고 나서 삼성그룹이 SAP 기반으로 전체를 다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그런 움직임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싱글 인스턴스 ERP의 구축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삼성전자의 SCM 역량이 글로벌 톱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SCM 역량을 벤치마킹해서 금융계열사에 구현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런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넌 삼성전자로 되어 있다면서요. 나머지 계열사 이름이 없고, 그러니까 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 그 혁신의 강도와 결과 수준에서 그런 부분이 IT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안 정말 중요하죠. 대한민국이야 보안 꼭 이런 순위가 아니래도 올해 작년 난리가 났었고요. 농협, 현대캐피탈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보안은 특히 모바일 환경이 진전될수록 더더욱 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예요. 한국은 BPM이 한 5년 전에 핸디소프트 BPM 툴 항상 국내 공급할 때 그 당시 많은 대기업이 프로세스 표준화 측면에서 표준화 및 자산화 측면에서 BPM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 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 후속으로 이제 SOA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BPM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SOA 프로젝트를 검토하다가 대부분 잘 못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BPM은 그 초기 프로젝트가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는 왜 이게 올라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소셜이라는 것의 등장이 BPM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아주 중요한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소셜이 기업의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에 접목돼야 된다는 게 가튼의 주장이거든요. 영업 마케팅에서 고객 관리와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전 프로세스에 다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글로벌 컨설팅 펌이나 리서치 기관들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펑션들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모두 다 녹아 들어가려면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BPM 같은 툴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기술과 가상화는 전년도에 각각 2, 3위를 했었는데, 워낙 이제 모바일 투자와 가상화 투자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투자가 지금 벌써 3기에 접어드는 거죠. 1기가 이제 옴니하고 윈도우폰 중심이었다면 2기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중심에, 그리고 3기는 이제 MEAP,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한번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을 플랫폼 구분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으로 좀 투명하게 개발 환경을 바꾸는 것, 이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 역시 이 장표는 좀 다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를 좀 순서 있게 쭉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에 장표와 마찬가지로 또 역시 새로 등장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전 세계 CIO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생각한 그 기술 투자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전략 기술인데요. 회사에서 저처럼 전략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 거를 고민하시거나 회사의 IT 전략을 능동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짜셔야 될 분들이라면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한번 쭉 보죠.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전략 기술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뜰 기술인데
가트너에 대한 뭐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11년도 전략기술 톱10하고 또 2012년도 전략기술 톱10인데요. 사실 많이 다릅니다. 2011년도와 2010년도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야 전략기술이 향후 3년 동안 뜰 기술이라면서 1년 만에 그 예상을 다 바꿔? 이런 이제 이유로 가트너를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기 명시한 기술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은 그 기술들이 안고 있는 큰 사상들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 생각들이 새로운 이듬해 기술에서는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큰 기조는 비슷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증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0년하고 11년에 같은 톱10 전략기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이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트너 CIO가 당해년도에 투자할 기술에서도 클라우드가 압도적인 순위에 있었고요. 향후 3년간 IT 업계 지형을 바꿀 기술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가 2009년도 가트너 컨퍼런스를 처음 갔을 때부터 정말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가트너 세션에 뭐가 있었냐면 석세스 팩터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석세스 팩터가 이런 거죠. HR 솔루션에서 그 인사 고과를 주거나 컴펜세이션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ASP, 그러니까 SaaS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때 2009년도에 가트너 장표에 제가 정말 놀랐던 문구가 뭐가 있었냐면 지멘스가 2009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요. 전 세계 40여만 명의 임직원 대상으로 석세스 팩터를 도입을 했다는 건데 그게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온 다음에 단일 프로젝트로 가장 많은 사용자 베이스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세션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말 뜨는구나.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큰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니치 솔루션 플레이어도 정말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태워서 충분히 월드와이드하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